대미 투자가 됐기 때문에 대미 투자를 하는 한국 업체는 잘 봐준다. 이거는 절대 근본입니다. 지금 미국에 한국 회사들이 진출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아주 많습니다. 숙련직, 비숙련직 관계없이 이 프로젝트에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사람들이면은 가능하니까 이 비자만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 이포 비자는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이포 비자라는 게 사실 10년 동안 계류된 거예요.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이 비자에 대한 쿼터가 같이 얘기가 나왔어야죠. 이거는 뭐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오늘은 며칠 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 그룹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세관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미국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조지아주 순찰대 등 모두 연합해서 단속작전을 벌였고요. 이는 역사상 단일 현장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습니다. 총 475명이 체포, 구금되었고요. 이 중 300명이 넘는 숫자가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왜 한국 기업이 단속 대상이 되었던 건가요? 이 문제는요, 꼭 한국 기업이 왜 단속이 되었냐라고 국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사실 지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많은 언론, 유튜브 거의 뭐 도배를 하다시피 하는데 뭐 정확한 답을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 건 좀 무리일 겁니다. 흔히 우리가 내피셜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사실 한국 기업을 단속하기보다는 미국 쪽에서 실질적인 그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인력들을 많이 쓰고 있는 상징적인 부분들이 현대 플랜트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번 지금 현대 메타 플랜트 안에 LG 배터리 솔루션이랑 같이 합작으로 짓는 건설 현장은 실질적으로 한 1,400명이 투입되는 큰 공사 현장이에요. 원청 회사들이 LG 엔솔이나 현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됐던 거였죠. 제가 오늘 어떤 유튜브 이런 시간에는 정치적인 부분들은 많이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한국 기업이라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불법 체류, 그 다음에 비자와 맞지 않는 불법 일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타깃이 되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싶네요.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이 시점에 어째서 강경한 이민 단속이 시행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철저하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대미 투자가 됐기 때문에 대미 투자를 하는 한국 업체는 잘 봐준다. 이거는 절대 근본입니다. 미국에서 대미 투자를 받아들이면 뭐의 효과가 좋을까요? 일단 돈을 투자했으니까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 미국에서 생각하는 효과는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인들을 고용하는 고용 창출의 기회가 높은 거죠. 고용 창출. 근데 지금 이번 사태를 보시면은 한국 맞아요. 직원들이 가 있으니까. 예, 미국인들에 대한 고용 창출은 없는 거죠. 네. 대대적인 미국 이민 단속이 향후 한국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이런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한 회사일 거예요. 결국은 지금 한국 기업이 여태 관행적으로 이어왔던 비혼 비자, 에스타의 전자여행 허가증 이걸로 건너가서 어떤 일을 하는 행위 아니면 뭐 일을 한다고 의심을 받는 행위조차도 이제 한국의 많은 업체들은 하지 않으려고 들겠죠. 그리고 각계 회사들, 관 과장님 아시다시피 요 며칠 뭐 전화에 불이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떤 비자를 받았으면 좋겠냐 이런 부분들인데 뭐 결국 결론은 하나죠. 미국에 합법적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만 가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향후 투자 기조에 변함이 없을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인력을 파견하는 방법을 바꿔야 할까요? 이번에 뭐 많은 언론들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들 중에 E2 비자, L 비자, 뭐 또 H-1B 비자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요 비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죠. 그런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고 뭐 가장 대책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기 취업 비자 같은 H-2B 비자가 사실은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많은 기업들은 지금 이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 단기로 출장을 가기 위해 신청하고 발급받는 B1 비자가 있는데요. 네. 승인율도 실은 좋지 않았어요. 네, 나쁘죠. 그런데 예. 이제는 B1 비자를 승인받는다고 해도 많은 직원분들이 무서워서 가고 싶지 않아 하실 것 같고요. 네. 에스타는요, 더더욱이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E4 비자가 언급이 되고 있긴 한데 이거는 네. 정말 너무나 아직은 불확실하고요. 어떤 비자를 통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인력을 파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요 말씀 하시기 전에 한마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쭉 암암리에 그냥 편하게 진행했던 이 관행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이 관행 자체가 누구의 책임이냐고 얘기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이게 원청의 책임이냐 아니면 협력사의 책임이냐. E4 비자는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안 그러면 E4 비자 어떤 거? 저는 실은 너무나 불확실해서 그걸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E4 비자라는 게 사실 10년 동안 계류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애초에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이 비자에 대한 쿼터가 같이 얘기가 나왔어야죠. 한미 FTA가 협정이 되어 있는 비근한 나라를 말씀드릴게요. 싱가포르라든지 칠레, 호주. 이 세 나라는 E4 비자는 쿼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E4 비자의 쿼터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E4 비자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에요. 이유는 E4 비자가 되면은 H1B 비자랑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H1B 비자하고 같은 심사를 하는데 한국인들에게 별도로 더 쿼터를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법인 회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E4 비자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E2 비자가 맞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이 부분들은 비용이 들어서 협력업체들이 그 비용 때문에 못한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사실이죠.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했지만 결국 뭡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네. 사실 H2B 비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제가 한국의 언론에서는 H2B 비자를 그렇게 얘기한 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H2B 비자가 그냥 조용했던 이유는 우리가 단순하게 H2B 비자가 그냥 시즈널 워커고 실제 H2B 비자가 여태까지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스키 리조트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성수기 때 큰 리조트에 사람이 급하게 많이 모일 때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급하게 뽑을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요럴 때 쓸 수 있는 시즈널 워커가 H2B 비자로 많이 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용도 외에 H2B 비자는 단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여기에 꼭 필요한 인력들을 보내기 위한 것도 H2B 비자가 가능합니다. 6개월짜리 프로젝트, 1년짜리 프로젝트. 지금 미국에 이 수많은 지역에 한국 회사들이 진출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아주 많습니다. 숙련직, 비숙련직 관계없이 이 프로젝트에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사람들이면은 H2B 비자가 가능하니까 이 비자만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추방이 아니라 예. 자진 이제 출국으로 되어서 나중에 미국에 가시고 싶으실 때 갈 수는 있다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강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나올 때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강제 출국, 자진 출국, 그리고 추방 재판에 회부가 돼서 끝까지 싸우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자진 출국으로 좋게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진 출국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분들은 어레스트, 체포된 적이 있는 걸로 기록이 맞아요. 뜨겠죠. 이 부분이 사실 풀어져야 되는데 참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맞는 비자를 받고 가야 되는데 H2B 비자는 사실 아무나 신청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벌써 지금 올해 초부터 H2B 비자를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승인이 되면 올 10월 1일부터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비자를 수속하고 기업 컨설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예견된 일이었다. 예견된 일이었다 말씀드리는 거는 이스타로 오고 B1으로 와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거 알아요. 2차 전지의 선반 자체를 라인에 어떤 그 주변 간섭 없이 정확히 인스톨하는 거 한국 했던 직원들이 훨씬 빠르죠. 배관이나 용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 이 공사에 투입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봐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효율적이지만 미국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죠.
공장이 차려지면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구나. 근데 그건 일자리는 안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불법 체류자들을 싸게 고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너무 암암리에 이렇게 자행이 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H2B 비자를 오래전부터 준비 작업을 하고 노동부에 신청하고 어떤 이걸 기다리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인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맞는 대책은 뭐냐 H2B 비자라고 말씀을 좀 자신 있게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워낙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네. 급하게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